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현주입니다. 오늘은 조현병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앞전에 조현병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오늘은 조금 더 분야를 좁혀서 조현병의 치료, 특히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증상의 호전에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열이 나면 이제 열을 내려야 되고, 기침을 하면 기침을 조절해야 되는 것처럼 조현병도 마찬가지로 증상 호전이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현병의 증상은 크게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구분을 하고, 특히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양성 증상이 두드러질 경우에 현실 검증력, 판단력 손상이 동반돼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의 호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증상이 현저한 경우에서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한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다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현병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상의 호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병 치료의 두 번째는 재발 방지입니다. 실제로 조현병은 뇌의 변화와 같이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 이 병이 재발한다면 뇌의 또 다른 내지는 더 심한 변화를 야기하게 돼서 비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는 게 조현병 치료의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현병의 병의 특성상 감정이나 인지 내지는 어떤 사고와 관련된 개인의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황폐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전에 개인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기능에도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세 번째 치료 목표는 병으로 인해 손상된 기능을 회복해서 다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조현병의 치료는 크게 증상 호전, 재발 방지, 그리고 기능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치료 방법은 어떠한 게 있냐가 또 주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크게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거는 단연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조현병의 어떤 경과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조현병의 경과는 크게 세 단계인 급성기, 안정기, 유지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치료적 접근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급성기는 증상이 현저한 기간입니다. 흔하게는 누가 봐도 행동이 변했고,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심한 초조와 불안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또한 공격성이 증가하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현병의 급성기는 환청이나 망상, 와해된 언어나 와해된 행동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두드러지고, 여기에 초조함, 그리고 조절되지 않은 흥분성 등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또는 외부 자극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보호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급성기의 치료 목표는 빠른 증상의 회복에 있겠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적절한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약물을 투약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약물의 효과로 인해서 일주 이내로는 흥분이나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이 호전이 되고 잇따라 4에서 6주 이후에는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조현병의 양성 증상들도 50% 이상에서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기가 지나면 이제 위급한 그런 급성기 증상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지만 뭔가 이제 병정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잔류 증상들이 존재하면서 또한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즉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단계가 두 번째인 안정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도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급성기가 지난 다음에 3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안정기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경과해서 증상의 변화가 크지 않고 또는 이제 약물의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증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세 번째, 유지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이제 급성기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고 재발의 위험성만 남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증상의 안정기 또는 증상의 관해기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면서 재발을 예방하는 게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물 치료의 유지와 함께 사회기술 훈련이나 인지행동 치료, 이런 재활치료 등의 어떤 비약물적인 치료들이 병행하게 됩니다. 한편 굳이 이제 문제가 됐던 급성기 증상들이 호전이 되었는데 약물 치료를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게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덜어는 지금 괜찮은데 약을 먹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조현병인 경우에는 대답은 단연코 약물 유지가 필요하다입니다. 실제로 조현병에서는 급성기가 지났다고 약물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유지기와 안정기에도 약물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발한, 즉 조현병의 증상이 처음 나타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5년간 경과를 쭉 살펴봤을 때 그 재발률이 80%에 이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약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재발률의 위험도가 더 높았고 만약 약물을 유지한 경우에는 재발률이 2.5에서 5배까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조현병의 경과상 재발이 잦는 게 병의 특성인데 이 병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요인이 약물 유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성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안정기, 유지기 기간 동안에 약물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경구로 투약하는 약물 유지가 어렵다면 장기 지속형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주로 주사제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또는 세 달에 한 번 주사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내 후 약물이 서서히 방출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약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장기 지속형 주사제제와 경구투약 약물 간의 어떤 그 효과는 유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 경구투약이 어렵다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제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어떤 약물을 쓰느냐가 또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조현병 치료의 주요한 약물은 항정신병 약물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 또는 1세대라고도 하는데 1세대 항정신병 약물과 비정형 또는 2세대라고 하는 2세대 항정신병 약물로 구분하게 됩니다. 1세대 항정신병 약물에는 대표적으로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이라는 약이 있고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은 클로자핀,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쿼티아핀, 아미설프라이드 등의 약물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정형 1세대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 수용체와 관련이 깊습니다. 저희 과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1세대 항정신병 약물이 뇌신경 회로에서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이 아까 언급했던 할로페리돌이라는 약물인데요. 예전에 할로페리돌이 그 도파민 수용체에 이제 결합을 해서 도파민이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차단하는 그 정도가 조현병이 증상이 호전되는 것과 비례하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줄였더니 증상이 좋아지더라. 그럼 이제 조현병의 원인은 도파민이 과다 분비와 관련된 건가? 라는 이제 가설을 통해서 조현병의 원인이 도파민 과다 분비와 관련이 있다라는 가설이 제시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클로자핀이라는 약이 조현병에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보고가 되면서 도파민 외에도 세로토닌 또한 조현병의 치료에 관여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런 도파민, 세로토닌을 주축으로 해서 글루타메이트나 NMDA 등 여러 신경 전달 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도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약물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조현병에서 이러한 항정신병 약물을 쓰게 되는 경우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처음에는 진정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흔하게는 졸립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진정작용으로 인해서 증상의 가장 처음에 관찰이 되는 어떤 흥분성이나 초조함 그리고 불안, 불면 등의 증상들이 투약한 일주 이내에 호전의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2주째부터는 조현병의 양성 증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환청과 망상과 같은 증상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서 4에서 6주 정도 되면 그러한 증상들의 한 50% 정도가 호전이 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의 어떤 반응과 효과에도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치료에 필요한 충분 용량을 충분 기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미미하거나 또는 부작용 때문에 견디기 힘든 증상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약물 교체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약물을 교체하는 방법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전에 쓰던 약물을 완전히 끊은 뒤에 새로운 약물을 시작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에 쓰던 약물을 서서히 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약물을 서서히 늘리는, 교체하는 방식으로 약물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은 두 경우에서 모두 다 증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물의 교체는 치료 환경에서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약물을 교체를 해서 이전과 다른 항정신병 약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즉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항정신병 약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6주 이상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증상의 변화가 미미하다면 치료 저항성 조현병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조현병 환자의 15에서 40% 정도가 치료 저항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클로자핀이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자핀이라는 약은 그 용량을 조절함에 있어서 상당히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혈액 검사를 포함하여 전신 상태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로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약을 조절하거나 또는 외래를 조금 더 짧게 규칙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자신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고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진단과 처방받은 약의 어떤 사용, 쓰임이 다르다라는 내용으로 자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우울증인데 왜 조현병 환자들한테 쓰는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하느냐 이런 궁금증이 되겠죠. 근데 실제 항정신병 약물도 그렇지만 그 다른 약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항정신병 약물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 외에도 망상장애, 조증 내지는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2세대 항정신병 약물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현병뿐만 아니라 조증, 우울증, 뚜렛장애 등 그 적응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기분이 이렇게 푹 가라앉고 울적하고 그런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덜어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사고장애가 동반된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적 접근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같은 진단이라도 개인별로 다른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고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각도의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치료의 목표에 맞는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같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쓰임이 다를 수가 있고 용량에 따라서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관하여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열제라고 하더라도 열을 내리는 목적뿐만 아니라 근육통과 같은 어떤 진통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해열제를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례로는 그런 예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처방을 하는 의사들은 일반화된 지침을 따르게 됩니다. 특히 개인별로 이제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과적 질환이든 외과적 질환이든 이런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개인별로 어떤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다르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각자가 선호하는 약의 어떤 제형이나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 내지는 약의 비용도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과 관련해서 어떤 의문점이 드신다면 주치의와 함께 상의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현병의 치료, 특히 약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조현병은 그 병의 어떤 특징상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재발률이 높고 그리고 그 기능이 점점 심해지는, 황폐화되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심에는 약물 치료가 있게 됩니다. 특히 첫 발병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점진적인 기능 개선으로 이제 병 전의 기능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현병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